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가 전일 이제 미국 국채금리가 다시 또 한 1.5%대로 이제 상승하고, 이 국제 유가가 3년 동안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 그래서 이 국제 유가가 올라가고 뭐 금리가 이제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이러면은 이 주식에는 거꾸로 악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또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이 주가가 오늘 많이 내렸습니다. 자, 특히 이제 대형주들이 지수와 이제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자,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조금 이제 다시 좀 버티자, 갈 놈은 간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계속 이제 설명드렸듯이, 자,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 선 요게 60일선이에요. 예, 60일선인데 60일선까지는 일단 오르고 60일선을 바로 넘기는 좀 힘들다. 만약에 60일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8만전자로 간다. 자, 그래서 이제 이 77,700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이 어떤 저항선으로 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근데 요 선을 만든 것도 다 지금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반등이 나오는 와중에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금리가 또 상승하고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일단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역시 77,700원을 못 넘죠. 오늘 고점이 딱 100원 넘었어요. 77,800원. 100원 살짝 찍고선 주가가 쭉 내렸는데, 이 딱 고기가 지금 보시면은 이 60일선을 정확하게 딱 찍고 반등을 못하고 이제 맞고 떨어지는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또 오늘 이제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좀 보이겠지만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것이다. 자, 지금 외국인들이 최근에 이 삼성전자를 근 한 달 동안 바닥권에서 열심히 이제 매집을 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갈 놈은 간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의 이 동향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이 매도가 있긴 한데 쬐끔 있어요.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이 냅다 팔았어요. 오늘 대체적으로 이 코스피 대형주들의 주도는 기관이 했다. 기관이 이 매도가 나오면서 전반적인 하락세가 커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외국인은 크게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오늘 기관의 매도세로 좀 내렸긴 했는데, 중요한 라인은 이 75,000원이죠. 75,000원이 바로 이 캔들이요. 요 캔들, 그 다음에 요 캔들. 요게 75,000원대를 빠질만 하면은 지지해주고, 빠질만 하면 지지해주면서 이때에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75,000원대를 지지를 해줬던 가격입니다. 자, 물론 21선까지 또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점점 21선하고 60일선 사이에 이 이격이 좁아집니다. 즉, 이 이격이 좁아진다는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21선이 올라가서 60일선과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요, 이게 21선이 돌파를 하는 거예요. 60일선 위로. 자, 이렇게 되는 게 골든 크로스예요. 골든 크로스. 골든 크로스가 나오게 되면은 추세가 상승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돼서 상승 추세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21선과 60일선이 이렇게 이제 이 점점 이격이 좁아지죠. 이 처음에는 여기 봐요. 이격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컸는데 점점 이격이 어때요? 좁아집니다. 좁아지게 되면은 요 안에서 주가가 만약에 있다. 주가가 요 안에 더 있다 그러면은 이제 위로든 아래로든 뿅 하고선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추세가 상방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이격이 좁아지는 거고, 그리고 주가의 향방도 이제 다시 주가의 향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사이에 이렇게 끼게 되잖아요, 캔들이. 이렇게 끼게 되면은 요런 캔들을 바로 이제 우리가 이제 낀봉이라고 해요. 낀봉. 캔들이 21선하고 60일선 사이에 끼어 있다. 그래서 낀봉인데, 이 낀봉의 특징이 이 낀봉이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끼어 있다가, 물론 21선을 살짝 깰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지수가 좀 안 좋으니까 좀 살짝 깰 수는 있지만은 다시 이제 복구를 해서 이 60일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세가 상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외국인이 많이 사놨는데 외국인의 매도세가 크지 않다 그러면은 조금 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좀 버텨야 될 구간이고, 그리고 또 버티고 나서 또 계속 뭐 나빠질 일은 없으니까 지수가
오늘 좀 내렸지만 또 뭐 계속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또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삼성전자도 살아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월달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좀 버텨야 될 때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하이닉스도 지금은 107,500원 부근에서 102,000원 사이에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선 계속해서 외국인이 거의 한 달 반 동안 계속 매집 중에 있습니다. 자, 최근에 수급이 조금 뜸해지니까 주가가 이제 요 박스권 안에서 맴돌고 있죠. 자, 실적이 좋기는 한데 SK 하이닉스는 이 실적의 대부분이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죠.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나오지만 또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하이닉스의 주가가 최근에 조금 지지부진한 거는 반도체에 대한 실적 부분이 분명히 이제 좋아지는데 많이 팔리긴 많이 팔리는데 증권사 컨센서스보다는 아주 뛰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삼성전자는 그래도 이제 차근차근 밟아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하이닉스는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 같더니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되니까 왜 삼성전자는 가는데 얘는 안 가냐? 하이닉스는 안 가냐? 그랬더니 실적 부분에 대한 기대감으로 둘 다 올라가는 건 맞지만 하이닉스는 반도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 부분이 조금 약하다. 삼성전자보다는 좀 약하다. 이런 평가가 지금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적 발표 때까지는 좀 봐야겠어요. 그렇다고 10만 원 최저점 또 여기 481선을 막 깨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횡보를 하다가 3분기 실적 발표를 하고 그리고 4분기에 대한 기대감 혹은 또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살아난다면 충분히 또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자, 디램 가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락세가 좀 어느 정도 둔화됐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에게는 이제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직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 같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지금은 어쨌든 10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자, 10만 2천 원대에서 좀 잘 박스권을 유지를 시켜주면은 충분히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대차입니다. 자, 현대차가 최근 이제 계속 제가 이제 약간 이제 관망의 이제 이런 추세로 이제 본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21선을 넘지를 못해요. 지난번에도 이때부터죠. 21선 넘기 위해서 참 안간힘을 쓰는데 21만 원, 여기가 21선이 있어요. 21선을 못 넘어요. 이게 21선을 왜 중요하냐면은 이 현대차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타고 가요. 계속 21선 위아래로 이제 하다가 이때 이게 하락 추세가 쫙 요때요. 이게 이제 중요한 라인이 된 거예요. 하락 추세로 떨어질 때 누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하느냐. 보면은 21선입니다. 21선을 넘지를 못해요. 계속 이때 이제 딱 여기서는 이렇게 쭉 상승 추세였죠. 상승 추세가 꺾이고 나가지고는 하락 추세로 바뀔 때에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반등의 이 저항선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21선입니다. 그래서 21선을 계속 못 넘습니다. 이렇게 이제 못 넘고 있으니까 21선을 넘게 돼야 이제 추세가 전환된다. 그래서 21선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렇게 아직 못 넘는 이유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계속 수급이 좀 별로예요.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도 그렇고. 지난번에 이 봄에 오를 때는 기관에서 매수세가 꽤 좋았습니다. 그랬죠. 자, 그랬는데 지금은 기관의 매수세가 거의 없어요. 외국인이 간간히 들어오긴 하지만은 그냥 하락을 막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정도. 그래서 매수 주체가 뚜렷하지가 않다. 그래서 좀 관망의 입장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데 현대차가 그러면은 계속 떨어질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으로 가면서 현대차에서도 전기차 부분이 굉장히 많이 팔릴 것이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이 지금 이 실적이 좋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안타깝게도 아직 주가에는 크게 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래도 이 전기차가 실제로 이제 진짜 많이 팔리기 시작을 해야
현대차는 좀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아직도 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분이 수급이 좀 딸리고 있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현대차도 다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현대차가 이제 매도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 뭐 이 증권사 리포트가 또 뭐 현대차 목표가 하향 또 이렇게 나왔어요. 목표 주가를 28만 5천 원으로 하향했다. 자, 그러면서 뭐 투자 의견은 매수다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자, 이제 이렇게 목표가 하향이라는 이 리포트가 나오게 되잖아요. 거의 이제 다 떨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쭉 보면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렇게 막 오를 때요. 막 오를 때는 더 갈 것 같거든.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그래가지고 뭐 저 높이다 잡아요. 여기 근처에 있던 거를 더 끌어올려가지고 저 위에다 잡아놓고 주가가 안 가고 비실비실 되면은 목표가 하향 그래서 또 목표가를 쭉 내려요. 자, 그런데 어떻게 보입니까? 이렇게 막 오를 때 이 목표가 상향이 나오면은 주가가 진짜 막 더 올라갑니까? 아니죠. 조금 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조금 더 올라가다가 그 다음부터 못 가요. 대부분 주식이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주가가 막 떨어지다가 목표가 떨어지니까 목표가 하향 그래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하향이니까 이제 더 떨어져야지. 그래서 막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에요. 조금 더 떨어지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반등이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뭐 이런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얘기로 인해서 개미들이 또 이제 팔게 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조금 더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 슬슬 바닥에 한 9분응선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현대차 분명히 자동차 잘 만들고 잘 팔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자율주행 전기차도 지금 만든다고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 가시화가 되면 다시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견뎌야 되는 때다. 현대차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견디자.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기아입니다. 자, 기아도 참 갈듯 하면서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참 많이 들어와서 가겠다 하고 봤는데 지수가 내리니까 이제 못 가요. 최근에 요 날이었습니다. 요날 음봉 딱 나온 날이요. 이날 외국인이 딱 파는데 다음 날도 팔아요. 오늘도 팔아요. 3일 연속 파니까 또 뚝 떨어져요. 참 외국인이 좀 사주면은 오르고 외국인이 팔아주면은 또 떨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지금 현대차가 오늘 이제 목표가 하향 이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기아도 지금 영향을 좀 받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외국인이 3일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또 여기까지 주가를 다 떨어뜨려 놓습니다. 이 8만 원이 여기를 좀 깨지 않았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는데 8만 원까지 이제 또 다 내려왔어요. 지난번 지수가 조정을 한번 휙 받았을 때도 나름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잘 버티면서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큰 조정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또 다 그 자리까지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자, 최근에 이제 다시 또 8만 원까지 또 주가가 좀 내려온 모양입니다. 자, 이 8만 원대를 빨리 이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자, 지금 아무래도 이제 지금 이 제일 큰 문제는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이제 못 따라간다는 거죠. 즉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이제 수급난이 지속이 되면서 대부분이 이제 생산이 좀 차질이 있을 것이다. 이제 뭐 항상 하던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수급난이 좀 장기화되기 때문에 회복이 빨리 안 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좀 해결되게 되면은 자동차 살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니까 좀 최근에 나온 신차들이 너무 이쁘고 그래서 뭐 기다리는데 몇 달씩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게 좀 정상화가 되면은 수요를 빨리빨리 맞춰주면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본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좀 돼야 기관에서도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지금 외국인이 열심히 혼자서만 사다가 기관은 막 계속 팔고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외국인도 파니까 쌍끌이 매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이런 구조가 돼야지 나중에 쌍끌이 매수가 됐을 때에도 이 추가적인 상승이 크게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한쪽은 죄장창 사고 한쪽은 죄장창 팔아요. 그러다가 사던 놈이
아이고 힘들다. 조금 팔아야지. 그리고 팔면 쌍끌이 매도가 돼버려요. 얘는 원래 팔던 애니까. 지금 딱 그런 꼴입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팔고 외국인은 계속 사다가 외국인이 좀 힘든데 그리고 조금 파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쌍끌이 매도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냥 확 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있어서 주가가 내렸는데 이 주가가 내렸지만 자, 이렇게 지금 78,600원 최저점인데 자, 이 부근을 한번 전저점으로 잡고 이 부근 근처에서 8만 원을 뭐 내일 뭐 살짝 깬다 하더라도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주면서 이 8만 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요 8만 원대를 지지를 하면은 다시 또 반등이 나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 전저점을 깨지 않고 8만 원대를 지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신한지주입니다. 자, 이제 금리가 상승, 국채금리 상승한다. 또 이렇게 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요 바닥권에서 지금 들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러면서 4만 원이 박스권 이 상단인데, 이 부분까지 다 올라왔네.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국채금리가 이제 이 최고치다. 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빡 하고선 오늘 4만 원대를 돌파해 주면서 이 반등이 주는 모습입니다. 자, 계속해서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이제 기관도 같이 쌍끌이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이제 그런 식이죠. 또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하는 쪽이 이제 그러다 또 쌍끌이가 들어오고 기관이 팔아도 외국인이 들어오고 쌍끌이 들어오고 이렇게 돼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이겁니다. 수급이 대형주에서는 상당히 이제 이 주가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또 이 지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쌍끌이로 들어오는데 오늘 지수가 이렇게 아주 그냥 오랜만에 확 많이 떨어지는 이 와중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위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은행주들 그리고 이제 또 이 보험주들 요런 종목만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런 종목들을 보험주나 은행주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또 주가 또 좀 조정 나올 때 또 앞으로의 금리 인상 또 이런 거에 대비해서 좀 구성을 한다면은 또 관심 있게 본다면은 다른 쪽 주가가 좀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이런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더라도 또 반대급부로 금융주들이나 보험주가 좀 이제 반등을 해주면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방어의 역할 이렇게 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이제 금융주를 9월달부터 집중적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신한지주는 이제 전고점까지 다 왔어요. 직전 고점까지 이제 다 왔고 자, 그리고 이평선들도 다 밀집된 상태에서 이 장기 이평선이 121선 위로도 이제 올라왔고 물론 이제 또 내일은 또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점점 상승 추세고 외국인의 매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고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의 중심선 위에서 바닥권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융주는 차트상으로나 이 수급상으로나 안정적인 자리였다라고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지주도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자, 그래서 신한지주 좀 더 추가적인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금융이요. 자, KB금융 오늘 아주 그냥 또 멋지게 또 반등이 3%나 나왔습니다. 자, 역시 똑같이 신한지주하고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5만 원이라는 이 전저점, 자, 이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5만 4천 원대, 5만 5천 원을 이제 넘기 직전에 자, 이렇게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놓고 있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반등 폭이 쪽이 좀 점점 저점을 딱딱 지키면서 가고 있죠. 자, 여기에서요. 여기에서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확 들어왔어요. KB금융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이 지들끼리 샀다 팔았다 하고 있지만 매수세가 훨씬 더 많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딱 좋아요. 자, 보세요. 외국인이 여기서 팔아요. 파란색이죠. 기관이 사요. 빨간색이죠. 기관이 또 팔아요. 파란색이죠. 외국인이 사요. 빨간색이죠. 또 파란색, 빨간색. 아니면 또 둘 다 빨간색. 둘 다 파란색인 적은 9월달 들어서는 별로 없어요. 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한쪽이 이제 이 팔면 한쪽이 사주고 이렇게 되는 게 좋은 게 개인은 여기서는 빠져. 외국인하고 기관만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애들이 좋다고요. 개인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으면은 아무튼 별로예요.
오죽하면은 개인이 사면은 무조건 그날 파란색이라고 제가 그랬겠어요?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KB금융도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또 어느덧 슬금슬금 또 다 올라왔다. 자, 그렇게 되니까 물론 들고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 게 요 박스권 안에서의 이 단기 매매도 좋다고 그랬죠. 또 이제 좀 이따 또 한번 내려오게 되면은 또 요 바닥권에서는 지지 라인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반등의 자리로 볼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수급도 좋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KB금융, 신한지주, 다 금융권 이 은행주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금리 인상 수혜주는 보험주 중에 이제 일단 대장이 이제 삼성화재죠. 삼성화재. 물론 뭐 이 보험주들 많이 있습니다만, 삼성생명도 있고 삼성화재도 있고, 근데 삼성화재가 이 추세가 아주 이쁘게 딱 붙어가지고 요렇게 갑니다. 아주 저점과 저점을 아주 정확하게 딱딱 매치를 하면서 고점과 고점을 딱딱 매치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좀 내렸다가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상방 이 터널이라고 합니다. 터널을 아주 멋지게 그리면서 가고 있다. 자, 물론 이렇게 가다가 상승 추세 이 터널을 빡 뚫는 경우가 있어요. 이 뚫게 되면은 상승 이 곡선이 이렇게 이 정도 각도로 가다가 여기서 이게 뚫잖아요. 그러면 또 각도가 이제 이게 꺾여요.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딱 돌파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돼서 서서히 우상향하고 가고 있는데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자, 뭐 좀 많이 오른 것 전체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보시면 저 지난 작년 1년 동안의 박스권 작년 1년 동안의 박스권을 봐요. 이렇게 딱 놓고 봤을 때 이제 넘는 수준입니다. 이제 넘으면서 이렇게 한 단계씩 자, 이렇게 보면 박스권 이렇게 레벨업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레벨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서서히 우상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보험주의 지금 대표 삼성화재의 모습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삼성화재도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입니다. 자, 카카오도 지금 전일에 이제 5일선 위로 살짝 올라왔는데 5일선 위로 일단 올라오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빨리 5일선을 좀 내려놓고 우하향하던 5일선을 이제 옆으로 돌려야 되고, 그 다음에 11선, 그 다음에 21선도 떨어지지 말아야 되고,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전일에 그랬어요.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는 듯 보였지만 윗꼬리를 달고 11선 맞고 내리기 때문에 오늘 조금 내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11만 5천 원이라는 이 저점, 이 최근에 딱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왔던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은 지금 이 부근에서 11만 5천 원에서 12만 원 사이에서 주가가 이제 횡보를 하면서 반등할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또 지수가 마침 많이 내리니까 다시 이제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5일선 밑으로 내려왔지만 11만 5천 원 깨는 게 아니어서 아직은 좀 버텨볼 만합니다. 자, 수급도 보면은 아직 뭐 외국인의 수급이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는 않아요. 뭐 개인만 주야장창 사는데 매도가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제 기관에서 많이 매도를 하는 바람에 5일선 밑으로 이렇게 좀 내렸는데, 자, 외국인의 수급이 그나마 조금씩이라도 이제 들어와줘서 반등이 좀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면은 바로 올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매도가 크지 않다. 그렇다 그러면은 11만 5천 원대는 한번 지지를 하면서 좀 버텨주는 모습이 나오고 나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뭐 지수가 갑자기 또 정말 안 좋아져서 확 떨어진다. 그러면 한번 이제 이 11만 5천 원을 깼다가 아래 꼬리 달고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또 진바닥을 그 부분에 있어서 지수의 영향으로 인한 이 하락으로 인해서 진바닥을 형성하고선 다시 또 반등이 오히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개미를 턴다든지 또
털고 싶은 세력들을 털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뭐 지금 이만큼까지 밀렸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어디가 저점일까 이제 슬슬 저점을 잡아가면서 뭐 지수 때문에 좀 밀리기도 하겠지만은 다시 이 11만 5천 원대를 좀 유지를 하면서 추가적인 하락 없이 반등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요. 자, 이제 네이버가 오늘 그렇게 40만 원대를 지지를 하더니 오늘 네이버는 40만 원을 깼습니다. 자, 이게 좀 지수가 좀 확 내리니까 오늘 네이버가 40만 원을 계속 잘 지지를 해줬는데 또 외국인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들어와 주면서 40만 원을 지지를 해서 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기대해 본다라는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자, 오늘 기관 외국인 쌍끌이로 냅다 매도를 하니까 그냥 40만 원을 깨고 뚝 떨어졌습니다. 자, 물론 40만 원 깬 건 안 좋아요. 자, 이게 이제 다시 빠른 시간 안에 이 40만 원대 위로 이렇게 양봉이 다시 딱 이렇게 나와주면서 복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깨는 지지 라인을 깼다가 이제 들어왔을 때가 깼다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 말고요. 깼다가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깨는 지지로 인정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깼다가 다시 들어와서 지지가 되는 모습. 자, 이렇게 됐을 때에 오히려 주가의 모습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오늘 이 전저점을 깨면서 내려오는 모습은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이 40만 원대 위로 다시 복귀를 해줘야 된다. 네이버가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만약에 더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저점에 또 이제 매수 기회를 삼을 수가 있고요. 엔벨롭 등을 이제 찍는다면은 또 이제 아주 또 좋은 반등의 시점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때도 그랬어요. 엔벨롭 찍고서 이제 또 많이 반등이 나와줬는데, 자, 물론 뭐 그러려 그러면 또 주가 확 떨어져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보다는 좀 빨리 다시 이 40만 원대로 복귀를 해서 깼다가 올라오는, 이때도 그랬어요. 한번 이게 깼다가 이게 살짝 올라오는 이러한 모습이 다시 나오면서 반등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급적인 부분이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의 수급이 최근에 이렇게 있대요. 뭐 60일선 반등 나오고 지수가 떨어질 때도 이렇게 커버해가지고 20일선 위로 올리고 이렇게 됐을 때 거의 한 20만 주씩 매일 들어왔어요. 20만 주에서 한 10만 주가량의 이 매수세가 쭉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여기서 지금 버텨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크지가 않았어요. 그죠? 뭐 15,000주, 12,000주, 뭐 많아야 4만 주, 7만 주 이 정도니까 이 평상시 보통 때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수급보다는 한참 많이 모자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를 쉽게 이렇게 좀 끌어내릴 수 있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이 좀 빨리 살아나야 다시 한번 또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다시 빨리 40만 원대 위로 복귀해 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삼성 SDI도 오늘은 이제 외국인이 매도를 했어요. 자, 오늘 이제 계속 매수세가 이제 꾸준히 들어오긴 하는데 가끔씩 매도가 한 번씩 나오는데, 자, 오늘 또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또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으니까 대형주들이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삼성 SDI 다시 이 70만 원대를 이 중심선 부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21선 타지를 못하고 있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세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봐봐요. 올라갈 때는 우상향을 이렇게 쫙 그리죠. 우상향을 그리면서 쭉 타면서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되니까 우하향을 타면서 이렇게 떨어져요.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제 이 조정이 나오는데, 중심선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70만 원대 위에서는 이제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그죠? 이렇게 쭉 떨어지다가 여기서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옆으로 이제 횡보. 그럼 추세가 하락하다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그러다가 상승하는 요런 모양의 그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지수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도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와서 일단 계속해서 지금 조정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삼성 SDI나 이 SK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이나 이런 쪽에 주가가 완성품, 배터리 완성품 업체들의 이 주가는 좀 별로지만, 이들의 납품하는 이 소재 쪽, 양극재, 또 음극재, 전해질, 동박 뭐 이런 소재 쪽, 또 장비 쪽, 이런 종목들은 상승이 아주 멋지게 지금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많이 올랐다고 지금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끝은 아니지만 조정이 나온 다음에 또 오른다. 그러니까 고점에서 막 치면서 갈 때는 들어가지 말자라고 이제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자, 그리고 나서 이 삼성 SDI의 이 외국인의 이 매수세가 끊기면
매도세로 전환이 되게 되면은 일단 2차 전지도 올라가던 게 이제 좀 숨고리가 들어간다. 좀 조정이 또 나와야 들어가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끝까지 이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물론 이제 순환매를 하면서 안 올라간 종목들은 올라가겠지만, 순환매를 하면서 어느 정도 또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도 뭐 오늘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일에 이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121선 지지를 해줬는데, 자, 오늘은 이제 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121선도 이제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외국인이 또 싹 들어옵니다. 참 그런 게, 지난번 8월 달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는데, 제가 이제 이 매일매일 현대건설을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러면 이제 왜 떨어졌다, 또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 자, 그런데 현대건설의 특징이 뭡니까?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가지고 이제 실적이 좀 별로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쭉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지수가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한번 호로록 이게 쭉 떨어질 때, 이때 외국인이 집중해서 들어옵니다.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제 딱 5일선 위로 돌리면서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때부터 외국인이 팔아요. 외국인이 파는 거를 전부 기관이 삽니다. 그래서 요렇게 끌어올리는 건 기관이 샀어요. 그리고 나서 요 조정 구간에서는 또 외국인이 사요.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가 들어왔어요. 최근에 조금 팔았어요. 외국인이 산 거, 기관이 산 거 다 올랐으니까 이제 팔죠. 둘 다 팔아서 최근에 요 조정이 좀 나온 거예요. 한 3일 동안 열심히 팔았어요. 그런데 주가가 조정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딱 떨어지니까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외국인이 또 조정 구간에서 또 들어왔다가 또 올라갈 때 또 기관이 들어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이 사면 기관이 팔고, 기관이 팔면 외국인이 사고, 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가 지금 이 현대건설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자, 물론 이제 121선 안 깼으면 좋겠다고 봤는데, 이평선을 좀 깼다가 깨면서 수급을 좀 모았다가 다시 또 한번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오늘 121선 깨서 지수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깼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했다. 자, 그래서 조정 이후에 외국인의 수급이 좀 쭉 모아지는가, 요걸 좀 한번 보면서 다시 또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DLENC요. DLENC도 지금 주가가 지금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니까 조정이 좀 나왔는데 14만 5천 원. 자, 여기를 지금 돌파를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 부분에서 딱 맞고 떨어질 때, 요때부터 이제 좀 수급이 조금씩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자, 뭐 소량이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이 지금 이틀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다. 조정 시에 지금 보면 건설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조정 보일 때, 조정 보일 때에 이 매수세가 들어와요. 특히 DLENC는 기관의 매수세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서, 또 주가가 조정이 나올 때, 조정이 좀 나올 때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은 또 이렇게 또 올라갈 때 쭉 올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14만 5천 원대를 맞고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 같은 패턴이 이제 됐기 때문에 좀 매도죠. 매도의 신호죠. 그래서 쌍봉이 나오면서 좀 주가 조정이 나올 것이고, 주가 조정 나오는 구간 동안에 과연 외국인이나 기관이 매수가 들어오느냐, 요게 중요한데,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다행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꾸준히 들어와 줘야 돼요. 지난번처럼 떨어질 때 계속 이렇게 쭉 들어와 주면 또 쫙 올립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면은 지수가 좀 안정되면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서 수급의 중요성,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는지를 계속 주시하면서 다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LG전자입니다. 자, LG전자, 자, 계속해서 이제 이 주가가 조정을 보면서 14만 원대를 깰 것 같다. 자, 그래서 좀 관망의 상태로 이제 좀 넘기자,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역시 이제 아예 14만 원대를 여지없이 그냥 확 깨버렸습니다. 자, 지난번 LG화학의 이 악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내렸지만, 이제 이 LG화학하고의 디커플링, 이들 커플링이었어요. 커플링이었다가 이 상승 신호탄이 나오면서 디커플링으로 바뀌었는데, 그 이후에 LG전자가 이제 9월 달이 딱 시작이 되니까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보니까 실적이 안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가가 내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물론 이제 이 전기차 부품 회사로서의 변신, 또 이제 앞으로의 이 성장성, 이런 거는 좋은데,
막상 이제 실적이 지금 당장 안 나오고 실적이 나쁘다고 하니까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이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집중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10월 달 이제 9월 말이잖아요. 이제 9월 하순이고 이제 10월 달이 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적의 컨센서스가 지금 좀 이제 좀 잡히지 않는 이런 쪽으로서는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자꾸 내립니다. LG전자도 오늘 이 목표 주가를 21만 원에서 19만 원으로 내린다. 이제 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목표 주가를 그 하향 조정을 하고 있다. 근데 자, 이렇게 실적이 막 그렇게 크게 나쁘거나 막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제가 볼 때는 많이 내렸어요. 봐요. 이렇게 내리면 목표 주가를 또 하향하잖아요. 지금 뭐 현대차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예, 주가가 지금 최근에 이 근래 작년 올 상반기 동안의 이 저점 부근을 그나마 계속 잘 지지를 하면서 반등을 주는가 싶었는데 여기를 여지없이 깼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깨는 게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면서 깨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의 이 저점의 라인, 예, 이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대를 잡고 있었는데 여기를 깨면은 개인들이 이제 또 팔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예, 또 주가를 빼놓고선 떨어뜨려 놓고선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또 누군가가 또 세력들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저점에서 싸게 잡기 위해서 예, 그러한 모습으로도 또 저는 살짝 의심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가가 지지 라인을 안 깼고 반등 나오기면은 좋겠고 그동안에도 이제 다 14만 원대에서는 반등이 나와줬었는데 자, 실적을 핑계 삼아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시키고 그 다음에 주가를 떨어뜨렸다. 자, 목표가 하향이 나왔으니까 이제 또 한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한 9분응선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았나. 자, 여기서 좀 더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슬슬 최바닥의 자리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언제까지 계속해서 주야장창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만 할 수는 없습니다. 주가가 싼 것만큼 메리트 있는 것도 없어요. 외국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는. LG전자가 망할 회사도 아니고요. 자, 그러면 예, 다시 외국인이나 기관이 저점에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가 또 우리가 반전의 포인트, 예, 또 진입의 포인트로 잡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LG전자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조정이 나왔을 때부터 이제 관망이라고 보고 있는데 관망을 하면서 외국인의 예, 또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 주는 거 이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금 어려운 장이 왔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저점의 매수 기회 또 그리고 이러한 조정장이 나오면 또 한번 또 반등이 또 크게 나올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지금은 또 견뎌야 될 시점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또 갖고 계신 종목들이 또 많이 또 좀 어려워지고 또 그렇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갖고 계신 종목들 중에 지금 좀 많이 어려워진 종목들 있으면 위에 상담 전화번호로 문자로 매수가하고 종목명하고 비중 이런 거 적으셔가지고 우선 보내주시면 시청자 영상 시간에서도 상담 드리고 또 개별적으로도 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